안녕하세요. 최후 매직 국어의 최후입니다. 오늘 배울 작품은 정약용, 다산 정약용의 보리타작이라고 하는 작품을 배워보도록 할게요. 호는 다산이고요. 정약용. 작가에 대한 얘기 먼저 하면 중국에 가면 김용학파라는 대학과가 있대요.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대기 져서 연구원 사람입니다. 김용 그 사람이.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. 정약용 같은 사람이 아마 과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생기면 그런 과가 있어도 좋을 만치 정말로 수많은 업적을 기렸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는데요. 그 유배 생활이 없었다면 그렇게 많은 저서를 남기진 못했겠죠. 정조시대 때 활약했던 실학자고요. 그리고 정조라는 임금이 정약용을 되게 많이 예뻐했어요. 그래서 정약용이 되게 높은 벼슬 자리까지 오르고, 그리고 선생님도 다 들은 내용이지만 암행어사로 활약했을 때, 암행어사 아시죠?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면 추장전 같은 걸 봐도 그렇듯이 암행어사가 제일 멋있지 않나요? 딱 암행, 어두운 데서 자기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딱 다니다가 사실 막 암행어사 출도역으로 마패를 딱 들면, 정약용이 그런 식으로 되게 멋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하네요. 그리고 정약용은 이렇게 유배지에 간 이유가 여러 당쟁, 다툼, 모함 이런 것에서도 있었지만 신유박해라고 하는 천주교를 믿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서양의 학문을 공부했다는, 정약용이 자기가 밝히기에는 뭐 책만 읽었을 뿐 믿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고백을 하긴 했는데 모르죠 뭐. 어쨌든 정약용의 넷째 아들인가 그런데 형들은 죽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동안에 그 업적을 인정받아갖고 유배지에 가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. 정조도 굉장히 많이 좋아했다고 하고요. 그래서 실학자로 유명한 그 사람이 쓴 소설 보리타작인데요. 두 아들에게 삶의 지침을 밝힌 편지들도 굉장히 유명해요. 책으로도 나온 적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책으로 많이 나온 것들이 있으니까 언제 한번 보시면 정약용이라는 인물이 두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고 그리고 제대로 산다라는 게 어떤 건가 이런 걸 볼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. 되게 높은 벼슬 자리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청렴하고 결백했기 때문에 두 아들에게 남길 유산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부적 2개를 너희에게 남기겠다. 부지런하고 검소하면 넉넉하게 너네 정신적인 유산으로 잘 먹고 잘 살 거다. 뭐 이런 얘기를 다룬, 그걸 되게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쓴 글이에요. 오늘 배울 작품 배워볼게요. 보리타작. 이것도 여느 고전 시가에 있는 양반들의, 이건 한시입니다. 한시. 양반들의 문학작품, 시조 뭐 이런 거랑 다를 바는 솔직히 없네요. 사대부들의 막판의 글들을 보면요, 늘 벼슬살이 했던 것들을 후회해요. 반성하고. 나는 왜 부귀영화를 탐하는 그 길을 택했을까? 왜 세속적인 길을 택했을까? 이런 거에 대해 반성하는. 그러니까 모든 벼슬아치들이 다 그럽니다. 정약용도 마찬가지예요. 이 글에서도 막판에 후회한다는 입장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건 너무 고리타분한. 그리고 그거 외에 조금 더 봐볼 만한 게 되게 사실감이 있는 사실적인 소재들로 가득 차 있는 글인데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, 끝까지 이 보리타작을 하는 농민들과 어울리진 않습니다. 같이 보리타작을 하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정약용도 그만큼 그 농민들의 건강한 모습이 부럽고 그들의 모습이 뭐 즐거워 보이면 자기도 보리타작을 한번 해봤음직 하거든요. 그건 근데 우리 생각이고 그 당시 때는 사대부가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라는 거, 그것도 짐작할 수 있겠네요. 시 가볼게요. 보리타작 정약용 탐액행이라고 하는, 새로 걸은 막걸리 젖빛처럼 뿌옇고 큰 사발에 보리밭 높이가 한 자로새. 이 동그라미 친 것들이 농민들의 삶을, 그리고 그 삶을 되게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소재들,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. 새로 거는 막걸리 젖빛처럼 뿌옇고 큰 사발의 보리밭 높이가 한 자로새. 한 자가 몇 센티미터일까요? 라고 수업 시간에 문제를 많이 내는데 맞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30.3cm입니다. 맞출 수가 없겠죠. 어쨌든 밥그릇이 이렇게 있는데 높이가 막 이렇게 솟은 거예요. 일종의 과장법이죠. 엊그제 보리타작에 대한 걸 내신 대비하느라고 좀 보는데 진짜 어이없는 문제를 하나 봤어요. 이걸 가지고 뭐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
높이가 한자로서 이걸 봐서 이 농민들이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이게 적절하지 않은 답이었거든요. 참 고삐리들의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그렇게 유치한 문제도 내고 있더라고요. 어쨌든 높이가 한자로서는 일종의 가장법. 밥 먹자 도르게 잡고 밥 다 먹었어? 이제 한번 일해야지. 딱 농기구 하나 들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어깨 햇볕바다 번쩍이네. 시골에 가면 지금도 뭐 농부들은 거의 다 그렇고요. 지금도 도시에서도 공사 일 그런 현장에 나가보면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시죠. 검게 탄 두어깨로 딱. 이게 굉장히 건강한 노동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쵸?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여름에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 거기서 알바생들 있잖아요. 근육 막 우락바락하고 진짜 막 티팬티 같은 진짜 그 작은 팬티 입고 막 새까만 거기 막 선생님 그런 거 보면 통할 것 같아요. 여자들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몸을 이렇게 태우는 거겠죠.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렇게 햇볕 받아갖고 건강하게 살짝 탄 그게 멋있는 것 같아요. 검게 탄 두어깨가 햇볕 받아 번쩍이네. 응애야 소리내며. 자, 노래를 부르면서 보리타작을 하고 있나 봐요. 응애야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보리타작을 하고 있나 봐요. 그럼 이 노래의 성격은 보리타작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니까 노동요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. 노동요. 노동을 하면서 일의 어떤 고달함을 달래기 위한 그런 노래. 발맞추어 두드리니 삽시간에 보리나달 온 마당에 가득하네. 마당에.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나머지 그 삽시간에 되게 빠른 시간 내에 되게 숙련된 농민들이겠죠. 온 마당에 가득하네. 주고받는 노랫가락. 방금 노래의 종류가 노동요라고 했었고 주고받는 노랫가락 때문에 유추할 수 있는 거. 이 노래의 구조적 성격은 무엇일까요? 주고받았대요. 이런 걸 선우청요라고 할 수 있겠죠. 선우청요. 한 명이 개인적으로 선청을 하면 여러 사람들이 같이 후청을 불러줄 수 있는 주고받아야 되니까 그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보이는 이 지붕 위에 보리티끌 뿐이로다.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. 이게 정약용이 농민들을 예찬? 혹은 뭐 긍정? 농민들을 되게 건강하게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거죠. 정말 즐겁게 짝이 없어. 선생님도 그걸 보니까 정말 그들은 즐겁게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.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. 마음이 있고 몸이 있다고 해봅시다. 이 두 가지가 따로 노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. 이런 사람들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우리 대부분은 다 마음과 몸이 따로 놉니다. 그러니까 뭐 내일 밤새도록 공부해야겠다 뭐 이런 게 나의 마음이라면 졸렸고 눈이 계속 감기고 막 고개를 쳐서받고 누울 수밖에 없는 이건 몸의 노예로 내 마음이 휩쓸린 거죠. 근데 농민들은 어때요?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농민들의 건강한 모습, 즉 심신의 조화, 어려운 말로 하면 혹은 육체와 정신의 조화라고 할 수 있겠죠.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. 내가 마음 먹은 만큼 그대로 몸도 잘 따라주고 있는 그런.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낙원에 네모를 칠까요? 그에 비해 벼슬길에 세모를 칩시다. 두 가지가 당연히 대조를 이루겠죠.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파랑새라는 소설에도 그런 게 나오죠.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형이란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것은 가까이에 있다. 내 주위에 있다.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나는 왜 여태까지 무엇하러 벼슬길을 찾아다니면서 헤매고 있었을까? 결국 자기 성찰, 자기 반성으로 끝나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. 즉 농민들의 건강한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도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여태까지 왜 내가 벼슬길을 헤매고 다녔을까? 아까 이게 뜻 사대부들의 일반적인 결론처럼 지금까지 벼슬살이를 했던 것들을 좀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입장이죠.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글은 굉장히 사실적이라고는 하는데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실제 농민들의 모습, 실제 뭐 어부들의 모습, 실제 서민들의 모습 그들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. 이 정약용이 마음 먹는 그런 농민들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어부사시사라는 작품이 있는데요. 어부사시사. 고산 윤선도라는 사람이 쓴 되게 유명한 연시도죠. 총 40수로 되어 있는. 이때 부자가 진짜로 그 어부는 아비부자를 써요. 아비부자. 근데 어부사사의 부자는 그 다른 부자를 쓰거든요. 지아비부. 그래서 실제 어부들의 삶으로 이야기해서 그 시를 보면 실제 어부들의 삶과는 약간 거리가 있군. 이 정도가 되게 모범답안으로 되게 출제가 많이 되는 문제였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는 돈 많이 벌고 벼슬살이를 오래 했기 때문에
자기 뭐 미래도 책임질 수 있고, 그러니까 취미생활로 뭐 보리타작을 하건 고기를 잡건 이런 거지, 진짜 서민들이 되어서 자신의 생존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실생활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그런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보리타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, 알림 버튼을 눌러주세요.